지급 명령이 아직도 낯설다.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승현 씨 친구들한테 지급 명령 얘기 많이 했죠, 이제. 아, 네. 했죠. 그래서 지겹다고 해요, 친구들이 이제. 지급 명령 지겨워 이러죠. 아니, 많이 소개해준대요.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고. 네. 많이 소개해준다는데 아직 많이 소개 안 하는 것 같네요. 빌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. 아, 예.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넘어가면 민사소송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? 원래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죠. 하지만 머니백에서는 얼마면 된다?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됩니다. 네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니백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길게 가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지급 명령으로 해결이 안 된 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될 때 그때 100만 원으로 일단은 제일 가벼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다. 변호사를 쓰는데도 네.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. 변호사 네. 수임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재판은 보통 1년 정도 그쵸. 가기도 한 하고 번에 끝나지 않아요. 여러분이 그 제일 착각하는 게 변호사 수임료가 최저가 300에서 500에서 1000 이렇게 700 뭐 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? 뭐 한 사람은 월급이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한 번 받고 한 번 재판 가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럼 변호사들이 진짜 떼돈 벌겠죠? 네. 그게 아니고 사건 한 번 맡으면 잘못하다가 1, 2년 가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그 300만 원 나누기 1, 2년 하면 한 달에 1, 20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 때문에 뭐 만약에 경찰서도 가야 되는 형사사건이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크다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런 지금 머니백에서 다루는 민사소송은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오래 걸리진 않는다? 그래도 요즘에는 좀 원래 민사소송은 길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 예, 변호사 선임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니까 재판 날짜를 잡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. 텀이. 그리고 쟁점별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또 길어지고요. 그래서 길는데 그냥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고 머니백 민사소송은 그냥 문자가 올 때만 재판 출석하면 되고 나머지는 판결일이 출석 안 하고 다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한 정보는 안내 자료로 자동으로 보내드리니까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승소 확률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한 내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내가 확실한 채권자다 그러면 승소 확률이 큰 거죠. 네.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 없어요.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말할 필요 없고. 대신 증빙 자료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없는 경우에는 뭐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있으면 우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. 아,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 붙는 게 압류냐 가압류냐? 압류 거예요, 가압류 거예요? 압류일까요? 가압류일까요? 저도 헷갈려서 이걸 찾아본 건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설명을 해주세요.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 뭐라 붙는 써져 게 있는지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. 저도 본 적이 없는데. 근데 그 막 사람들이 딱 이렇게 두루 들어서 비싸 보이는 거에다 다 붙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그럼 가압류야 압류야 이게 좀 애매했어서. 강제 집행은 아시죠? 네. 네. 보통 가압류, 압류를 구분 못 하시는데 가압류라는 거는 돈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예, 재판을 판결을 받기 전에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민사소송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최소 6개월인데 1년, 2년, 3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. 그 사이에 재산이 없어지면 상대방한테 판결을 승소해도 돈을 못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뭐 부동산 같은 경우 그리고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나중에 이것도 이 사람이 뭐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처자식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요. 있으니까.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압류를 판결받기 전에 하는 거 가압류. 판결에 승소를 했다. 네. 승소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. 그때는 그래도 돈을 안 주면 강제 집행을 하는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. 그때 하는 게 압류예요. 예, 압류를 한 다음에 돈을 못 움직이게 하고 그걸 매각을 해요. 그러니까 강제 집행하는 절차 중에 압류, 매각, 경매 그리고 매각한 걸 환가. 강제 집행 절차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 문의하는 게 많은데 가압류돼요, 가압류돼요. 뭐 물어보시는데 네. 판결 받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.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. 물어보면 이제 판결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뭐 바로 되는 혹시 지금도 되는 건지 뭐 어디서 들어가지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 받고 나서 돈을 받을
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그때는 기다리시면 돼요. 그리고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되고요. 이번에 SES의 슈가 도박할 때 뭐 몇 억씩 빌려준 게 뭐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된 게 있어요, 민사소송에서. 근데 그때 되는 경우에는 왜 됐을까요?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는데도 도박 자금인지 몰랐던 경우겠죠? 네, 그렇죠. 채권자가. 네. 그러면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? 꽁짓돈처럼 그냥 도박을 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도박 이렇게 그 자금 진짜 도박 자금이지 그거는. 도박.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박으로 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내가 도박으로 썼어 그리고 돈 안 주는 건 억울하죠. 몰라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. 근데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된다.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? 왜 그랬을까요?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? 많이 못 쓰게 하려고. 그런 이제 우리나라 법에 민법에 네.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. 웬만하면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도박판에 또 차용증 쓸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. 네, 네. 도박판에서도 갚아야 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런 것까지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당근마켓에 있는데 자식을 매매하는 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계약해라고 인정해주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겠죠. 도박 자금도 막 빌려주고 로스쿨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. 순간적으로 그죠? 그냥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거 용납하기 힘들다. 그런 거는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것까지 이런 거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. 그런 거는 무효다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. 그건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요.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. 법에는.